어, 현대사회의 여가 문제에 대한 그런 시각과 대응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제2절에서는 여가 문제와 해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가를 누구나 보통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즐기게 된 것은 역사상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근대에 들어와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그 인류는 농경사회나 또 유목 그런 생활로부터 산업혁명을 통해서 산업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런 산업화 시대를 거쳐서 오늘날 이렇게 이제 정보화 사회, 후기 산업사회까지 이렇게 이제 이르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대부분의 시간을 노동에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특권층의 같은 경우는 자유시간 여가를 즐기긴 했지만,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노동중심적인 생활을 주로 했고, 여가는 즐기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산업화와 기술 발전이, 또 과학기술 발전이 부와 권력에 대한 그 집중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거기에 이제 자본주의식의 새로운 유한계급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과 여가의 구분이 점점 더 크게 확연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여가의 향유 자체가 부와 또는 권력, 지위의 상징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동자 계급의 여가는 과거에 이제 그 봉건 특권 계급이 누리던 그런 여가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노동계급의 여가는 산업 노동을 위한 최소한도의 피로회복 문제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르주아, 그러니까 자본가죠. 부르주아 측만 하더라도 근검 전략을 강조하는 프로테스탄트 그런 윤리의 영향으로 여가가 그 자체가 목적보다는 그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이 되었던 것이죠. 즉 노동계급과 특권계급에 있어서 여가는 미래 일에 대한 준비, 또는 더 많은 생산을 위한 필요한 회복제, 또 아주 힘든 노동 후에 신체나 정신적인 재충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가 문제는 단순하기 때문에 보다 본질적인 성격의 일을 위해서 스스로 준비하고 자기의 리크리에이트, 재생을 위한 충분한 노동시간을 얼마나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 수준의
머물렀던 것입니다. 근데 20세기 이전의 그 근대 사회의 여가관과 또 이제 현대 여가관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계기가 뭐냐면 고도의 산업화, 그 다음에 기술, 테크놀로지의 이 발전으로부터 주어졌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기술의 발전의 결과로서 기계화가 이루어지고 자동화가 이루어져서 대량 생산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노동시간과 이제 평균 근로 일수가 단축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생산성이 향상이 되자 임금도 당연히 상승이 될 것이고, 또 개인의 소득도 증가했을 것이고, 생활 수준도 향상이 되었고, 또 이제 가전제품, 백색 제품이라고 하죠. 가전제품이 대량 생산 보급되어서 가정의 일, 가사노동도 많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선진국에서는 복지정책이 확대되고 사회보장제도와 연금제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회 안정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마침내 일반 대중에게도 여가를 즐기는 여가 향유 기회가 골고루 공유하게 되는 여가의 대중화 시대, 또는 대중 여가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가 문제로 크게 이제 여가 의식, 여가 수용력, 여가 일탈화, 여가 기회, 여가 교육, 그리고 여가의 상품화, 이렇게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여가 문제로 여가 의식이 있습니다. 자, 경제가 발전함으로써 이 소득이 증대되고 여가 시간도 노동을 통한 그런 여가,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생각들이 많이 바뀌게 되고, 여기에 대한 혼돈 상태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노동만이 가치가 있고, 여가는 그런 그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던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고, 노동은 또 수단이고 여가는 목적이라는 의식이 점차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의 신화가 무너지고 여가를 즐기고자 하는 그 여가 만능주의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노동이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는 것을 배제를 하면은 건전한 여가의식도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인지해야 합니다. 여가 만능이라는 그 비현실적인 생활 풍조가 우리의 사회를 혼란하고 또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발전과 더불어서 이 소득이나 또는 여가 시간이 더욱더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인간을 노동과 여가 사이에 갈등이 나타나게 하는 그런 문제가 초래된 것입니다. 노동만이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여가는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했던 노동 중시적 가치관이 너무 급하게 변화되어서 이제 뭐 노동은 수단이고 여가가 목적이다 라고 하는 여가 중시적 가치관으로 의식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많은 사회에서는 노동 중시적 가치관이 더욱더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동 중시적 계층의 사회적 비중이 더욱더 크고 또 그들의 이제 의식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가 중시적 가치가 할 만한 여가 활동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가 활동이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여가에 대한 긍정적 의식이 하루빨리 형성될 수 있도록 개인이나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과 여가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것도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가 수용력입니다. 현대인들은 자유시간은 많이 증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오히려 자유시간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두려워하기까지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은 너무나 이제 급속하고 또 많은 변화가 여가 시간과 여가 기회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하고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소비에 대한 적응의 부족이나 불안감은 그들에게 주어진 여가를 적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레저 포비아, 여가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시간, 여가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 그런 비적응적 형태. 이것은 바로 좌절감이나 또는 정신적 실업 상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여가 적정성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이제 여가는 개개인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해야 하기 때문에 자유시간 내에 자기 자신에게 적정한 여가 활동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여가 욕구에 대한 충족감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여가 적정성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가나 쾌락적인 이런 소비적 측면에만 빠지게 되면 그 여가 활동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면서 심한 또 회의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여가를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적정한 여가 활동을 선택을 해서 자기 만족적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노력이나 또는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사회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여가 일탈화입니다. 여가는 이제 본래 자기만의 시간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잘못하면 대중적 여가에 휩쓸려 가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대중성과 몰 개성이 지배적이게 되고 주체적인 그런 사고나 판단이 어렵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상업주의적이고 영리적인 그 여가 산업이 자칫하면 저질적인 그런 대중 오락을 제공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생활에 어떤 충실성이나 인간성 회복보다는 어떤 말초적인 자극, 이런 것으로 비인간화나 자기 소외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가 생활 속에서 삶에 대한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보다는 더욱더 심한 고독감을 갖게 된다는 그런 고독한 군중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자, 노동시간의 감소로 여가시간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서 여가의 대중화 현상이 더욱더 만연해지고, 오히려 여가의 본질적 의미가 왜곡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산업화의 성장, 이런 것들로 산업사회의 부산물로 등장한 여가는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 발전하면서 자본주의 원리에 의해서 두드러지게 상업화되고, 또 대중화, 대량화, 또 유행성, 오방성, 획일성, 이러한 그 굉장히 소비적인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현대사회의 여가는 이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상품성을 전제로 여가 산업이 등장을 하게 되었고요. 현대 소비혁명의 일환으로 강력한 소비적 경향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여가가 퇴폐적이고 또 향락적인 그 일탈화가 되면 개인의 그 도덕관이나 윤리관 같은 것들이 파괴가 되고, 점점 사회는 더욱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현대사회 여가의 본질적인 그런 목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건전하고
생산적인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또 여가 일탈화를 최소화하는 것이 개인이나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가 기회의 불평등이죠. 기회의 불평등. 과거에는 그 여가가 소수 특권 계층만 즐겼죠. 그런데 이제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대중 여가의 시대로 바뀌어 갔지만, 문제는 경제적 비용이나 시간적인 여유라는 그런 조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대중들에게는 보편화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보다 나은 여가를 향유하지 못하는 저소득층과 노인, 또 장애인들은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를 즐기는 일부 특권층, 그 계층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고 여가의 건전한 활용에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가의 그 대중화 현상이 더욱더 두드러지고는 있지만, 시간이나 비용, 이런 부분들이 여가 활동에 장애 요소로 등장을 하고, 또 여가 기회가 그 계층에 따라서 불평등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대중의 여가로 변화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경제적 비용과 시간, 이런 기본적 조건들의 부족으로 대중화가 쉽지 않다는 그런 불평등을 얘기하는 것이죠. 크로포드와 갓비는 여가 활동의 장애 요인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개인의 내적 장애를 들고 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생리학적 상태와 태도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스트레스, 우울증, 열망, 이러한 것들이 내적 장애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대인 간의 장애가 나타나게 되는데, 서로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이나 개인의 성격들 사이의 관계 때문에 나타나는 장애로서 어떤 여가 활동에 있어서 같이 할 수 있는 동반자가 없거나, 또는 어떤 단체가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참여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조적 장애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여가의 선호와 참여 사이의 장애로서 구조적 장애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얘는 가족 간의 어떤 의무나, 또는 돈, 재정, 그 다음에 계절, 기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바로 이제 구조적 장애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딘턴 외에 여러 사람들은 여가 참여의
그 장애 요인으로 태도, 정보, 소비, 시간, 경제, 사회문화, 건강, 그 다음에 경험, 환경, 여가 가치,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잭슨은 생업 관계성, 여가 기회 부족, 여가 시설의 혼잡, 장비 이용 곤란, 동반자 부족, 지식 부족, 비용 부족, 가족과의 관련성, 여가 교육의 부족, 대인 접촉의 깊이, 이렇게 10가지를 또 제시하기도 합니다. 하워드와 크롬톤은 개인들이 여가 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또는 여가 서비스를 활용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그런 장애 요인들, 거기에는 이제 장소 위치, 흥미 부족, 시간 부족, 또 개인의 건강, 이런 것들로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5번째 여가 문제, 여가 교육과 지도입니다. 사회나 학교 차원에서 여가에 관련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서 여가의 중요성과 건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여가의 오용과 남용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개인이 건전하고 바람직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가 교육이나 또는 여가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가 교육의 전반적인 그 목적은 여가를 통해서 바람직한 양질의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가 교육은 가정이나 사회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가가 단순한 오락과 소비 차원에서 벗어나서 욕구 불만의 해소, 그 다음에 피로회복, 노동, 재생산, 이것을 위한 심신의 회복, 그 다음에 견문 확대, 이런 차원에서 즉 생산적인 측면에서 긍정적 기능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직도 여가의 오용과 남용으로 부정적인 그런 기능이 아직도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개인과 가정, 그리고 학교와 또 사회 전체 차원에서 건전한 여가 풍토 조성을 위한 교육과 지도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가의 상품화입니다. 오늘날 이제 여가 수요가 점점 증대됨에 따라서 이런 부정적 측면은 뭐냐면 하나의 여가의 상품화입니다. 여가 수요가 점점 확대되고 증대되어서 대중화됨으로써 산업사회에서 여가는 하나의 상품적 가치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산업사회의 경제 원리는 시장을 통한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윤 추구를 하는 것이고,
자, 이 여가 시간의 확대는 그런 여가 경험을 시장에서 상품으로 취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오마르시즘 또는 네오마르시스트,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이죠. 이런 것들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윤 추구의 동기가 여가에까지 이제 확대되고 확산됨으로써 대중 여가가 저질화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죠. 이제 여가는 노동의 보상이나 생활의 활력소로서의 역할보다 오히려 이제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부담되는 새로운 그 노동 형태의 하나로 전락을 하게 되는 여가의 상품화, 이런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여가 문제의 해소입니다. 자, 이런 여가 문제로 해서 파생되는 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여가에 대한 관심이나 또 그 생각은 더욱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가는 단순한 수단적인 가치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가치로서 그 의미를 갖고 있고, 자아 개발과 또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그런 여가로서 새롭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가가 단순히 어떤 오락적인 놀이 단계에서 벗어나서 보다 이제 고차원적인 그런 활동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은 이런 그 목표 실현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을 해소를 해야 되겠고 개선해야 하는 일이죠. 이러한 그 해소해야 되고 개선해야 될 그런 요인들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가 간의 개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여가에 대한 생각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죠. 여가는 소비적인 활동이 아니라 건전한 심리적,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라는 재인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를 위한 문제로서 이제 삶의 질의 증진,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동체 활동을 촉진하고, 세 번째는 생활 타성을 개선하는 것이야. 생활 습관들, 그동안에 몸에 젖어 있던 것들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여가관이 정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제적 문제의 해소입니다. 여가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되게 되겠죠. 따라서 되도록이면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복지구현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 그 다음에 계획, 이런 것들을 수립하고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뭐 공공운동장이나 놀이터, 뭐 공원, 이런 거에 대한 투자, 이런 거, 또는 도시계획, 이런 걸 통해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 여가 활동을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 여가 활동의 조직화입니다. 현재 여가 활동과 관련된 문제를 이제 관할하고 있는 행정기관이나 사회단체가 없고요. 모두 다 대부분이 자기 자신에게 자의에 맡겨놓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여가활동의 체계성이나 통일성이 많이 부족합니다. 여가활동의 조직화 방향은 첫 번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여가활동의 전담 조직을 공개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가활동의 전담 조직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을 충분히 구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지역 주민이나 관계자 등 실제 전담 조직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운영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필요한 여가활동의 지도자나 또는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되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다른 관련 조직과의 연계나 또는 조정을 통해서 실시해 나아가야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여가활동의 질적 개선인데요. 여가활동의 변화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그런 여가에서부터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그런 여가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바람직한 여가활동은 비용이 적게 들면서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또 누구나 함께 재밌고 유용하게 즐길 수 있고 또 지적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는 내용이나 또는 미풍양속, 고유의 미풍양속에 맞는 그러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여가 시설의 체계적인 확충이 개선사항인데, 이 여가 시설 확충 방안은 이제 몇 가지 또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단위의 사회교육관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소도시나 농촌 이런 지역에다가 사회교육관을 설치해서 소규모의 박물관, 체육관, 민속관 그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문화센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두 번째는 도서관 시설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도서관 시설에다가 서적이나 여러 가지 자료 이런 것들을 비치해 놓고 여가 활동과 관련된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서관 시설이 확충이 돼야 되고, 세 번째는 유휴지 활용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유휴지는 쓰지 않는 그런 장소를 말하는 건데, 폐교나 또는 하천, 부지, 제방
이런 유유지에다가 공공여가 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육행사, 문화행사 같은 것들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여가 자원 개발의 다양화입니다. 어떤 지역마다 이제 어떤 산이나 해안, 강,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연학습관이나 야영장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또 좋겠죠. 다섯 번째는 도시 공간을 녹지화하는 것입니다. 도시에는 이제 그린벨트 같은 것들을 조성하고 보호하고 해서 공원이나 또 기타 이제 공공여가 시설 같은 것들을 일정하게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해서 도시민들이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자연적 환경 시설, 환경 자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간이 숙박 시설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값싸고 편리한 숙박 시설을 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서 더 많이 설치하고 휴가나 휴일을 즐길 수 있도록 간이 숙박 시설들을 확대하고 마련하는 것입니다.